예,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기능장 제64회 실기시험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가죠. 자, 문제 1번은 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즉 CO2 소화설비의 요 일반 점검표 중에서 요 수동 기동장치의 요 점검 내용을 세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그 세부 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요 조작부 주위에 장애물의 유무, 두 번째는 표지의 손상 유무 및 기재사항의 적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능의 적부에서 여러분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그 세부 기준에 나온 요 점검 내용 세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죠. 다음은 문제 2번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제5류 위험물 중에서 요 피크르산 TNP에 대한 구조식을 쓰고 일몰 중에 질소의 함량 퍼센트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피크르산 피크르산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우리가 틀이 세 개라는 의미죠. 뭐가 니트로기가 트리 니트로페놀을 우리가 피크르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 트리의 T자하고 그다음에 요 니트로의 N자하고 페놀의 P자에서 우리가 TNP라고도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피크르산은 우리 여러분이 그 페놀 아시죠? 자, 페놀은 요 벤젠에서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히드록시기로 치환된 거. 다시 말하면 C가 6개고요. H가 5개, OH. 요게 바로 페놀이죠. 요 페놀을 니트로화 시킨 거예요. 요 페놀에서 요 부분에 있는 수소를 밀어내고 질소로 치환이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소 밀어내고 니트로기로 치환된 거죠. 그래서 화학식은 C가 6개고 H는 요 2개밖에 없는 거죠. H2. 여기에 OH. 그 다음에 니트로기가 3개인 거. 요게 바로 피크르산이죠. 다시 말해서 트리니트로페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조식은 쉽게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되죠. 다음 두 번째는 일몰 중에 요 질소의 함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요 질소의 퍼센트, 요거는 요 질소의 원자량의 합이죠. 요 놈을 뭘로 나눠줘야 돼요? 그 피크르산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피크르산의 분자식으로 하면요. 요건 C가 6개고 H가 3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산소가 7개가 되죠. 여기에 질소가 3개죠. 자, 요거의 그 분자량은 탄소 12가 6개인 거죠. 그 다음에 수소 1이 3개죠. 그 다음에 산소 16이 7개가 되죠. 그 다음에 질소 14가 3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분자량 계산하면 이게 229가 나오죠. 그래서 요 퍼센트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질소의 개수는 3개죠. 그러니까 14가 3개가 있는 거죠. 자, 분자량은 229가 되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게 18.34%가 바로 그 피크르산 중에 질소의 함량이 되는 거죠.
이건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연소에 있어서 다음 용어에 대한 정의하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리프팅이에요. 자, 이 리프팅이라는 것은 이 버너의 연소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 버너의 그 노즐이 있죠. 그래서 이 노즐에서 이 화염이 노즐 끝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착화한 현상을 우리가 그 리프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의는 기체 혼합기의 그 연소에 있어서 화염이 버너의 요 입구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착화한 현상을 우리가 리프팅이라고 하죠. 그럼 화염이 이 버너의 끝에서 떨어져 있는 이유는 여기서 가스의 그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역화, 즉 백파이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화 현상이라는 것은 리프팅의 반대 현상이에요. 버너의 그 노즐에서 가스의 그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릴 경우에는 이 버너 내부에서 화염이 착화된 현상을 우리가 역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화의 그 정의는 기체 혼합기의 연소에 있어서 화염이 버너 내부에 들어가서 착화하는 현상. 자, 발생 원인은 버너의 연소에서 기체의 그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린 경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리프팅하고 요 역화 현상은 요 그림을 잘 여러분이 보시면 쉽게 여러분이 서술할 수가 있어요. 꼭 뭐 이대로 하지 않고 약간 달리 할 수도 있죠. 자, 해설해 보면 여기 블로우 오프라고 나오죠. 자, 이 블로우 오프 현상은요, 요 리프팅 현상에서 가스의 그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경우에 화염이 버너의 그 입구로부터 떨어져서 착화된 현상인데, 이 화염이 너무 거리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화염이 꺼지는 거죠. 불꽃이 꺼지는 현상을 우리가 블로우 오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블로우 오프 현상은 선화 상태에서 이 연료가스의 요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매우 클 때 노즐에서 연소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화염이 꺼지는 현상, 즉 리프팅보다 더 심한 거죠. 예, 다음은 4번 가죠. 자, 문제 4번은 제3류 오염물 중에서 요 분자량이 144. 물과 반응해서 메탄 기체를 발생하는 오염물에 대한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화학식을 쓰라는 거예요. 자, 여기 3류 오염물이에요. 그래서 3류 오염물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탄화칼슘, 그 다음에 탄화알루미늄, 이런 것이 제일 금수성 물질로서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이 지금 144고 물과 반응을 해서 메탄 기체 발생한다 했으니까 이게 바로 Al4C3 탄화알루미늄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쉽게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화학식이니까 Al4C3를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물과의 반응식을 쓰라는 거죠. 이건 계속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죠. 자, 탄화알루미늄이 물과 반응을 하면 요 AlOH, 그래서 요 알루미늄은 양이온 3가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OH는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요건 3개하고 결합이 된다고 그랬죠. 자, 생성되는 요 기체가 바로 메탄 기체죠. 반응 전후 원소의 개수 맞춰줘야 되겠죠. 자, 알루미늄이 여기 4개니까 여기 4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탄소가 3개니까 반응 후도 탄소가 3개가 되려면 3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의 개수 한번 맞춰주죠. 아, 산소가 아니고 수소. 자, 수소를 보면 여기 3개 있고 12개. 이쪽에 12개, 2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 전 수소가 24개가 되려면 12, 12가 들어가야 되죠. 자, 산소는 반응 전 12개, 반응 후 12개 맞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을 완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탄화 알루미늄 분자량이 144라는 것도 같이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물과 접촉할 경우에 이 반응식도 꼭 여러분이 여러 번 그 반응식을 써봐야 돼요. 다음은 5번으로 가죠. 자, 5번은 제5류 우연물 중에서 C6H2, CH3, NO2 3개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보시면 요 벤젠고리에서 요 수소 하나가 요 메틸기로 치환된 거, 요걸 우리가 톨루엔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C가 6개고 H가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죠. H가 5개. 그 다음에 요 CH3가 있는 거죠. 요게 바로 톨루엔이에요. 그래서 이 톨루엔을 갖다가 니트로와 질산을 갖다 가하면은 생성되는 물질이 여기 수소 밀어내고, 여기 수소 밀어내고, 여기 수소 밀어내고, 니트로기로 치환된 거죠. 즉, 수소를 밀어내고, 니트로기가 들어온 거예요. 자, C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C 6개는 그대로 변함이 없죠. 수소만 여기 2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메틸기 CH3가 있고, 니트로기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트리 3개라는 의미죠. 뭐가? 니트로기가 3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톨루엔에서 유도됐기 때문에 톨루엔이라고 하는 거죠. 트리 니트로 톨루엔에서 우리가 머리 글자 따서 TNT라고 하는 거죠. 이 물질에 대한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첫 번째가 이 명칭이에요. 그래서 명칭은 여러분이 트리 니트로 톨루엔이라고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품명이죠. 자, 이 트리 니트로 톨루엔은 니트로기가 2개 이상이면 뭐예요? 바로 어디에 들어가요? 니트로 화합물에 들어가죠. 오류연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조식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조식은 간단하죠. 벤젠 고리에서 수소 하나 밀어내고 메틸기가 들어오고 수소또 3개를 밀어내고 니트로기가 들어온 거죠. 이게 바로 트리니트로 톨루엔의 구조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트리니트로 톨루엔의 각 그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TNT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요 다망색의 요 주상 결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요 반응식이에요. 예, 톨루엔을 니트로화 시켜서 TNT를 만드는 요 반응식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여기 이게 톨루엔이죠. C가 6개, H가 5개.
여기에 CH3, 요게 톨루엔이죠. 여기에다가 3몰의 요 질산이 있죠? HNO3. 요거를 시성식으로 나타내면 3몰의 HO, NO3죠. NO2죠. 자, 요거를 니트로화 시키면 여기서 물을 빼내기 때문에 탈수 작용을 하기 위해서 진한 황산을 갖다 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소를 갖다가 3개를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 니트로기로 바꿔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치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요 NO2, 요 3개는 여기로 들어가고, 3몰에 여기 HO하고, 여기 수소 3개가 나왔죠. 그래서 3몰에 H2O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H2O는 요 황산이 빨아들이는 거죠, 황산이. 그걸 우리가 탈수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토르엔을 질산 반응시켜서 니트로화 시키는 요 반응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아니면 요 밑에 화학식으로 또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력한 폭약이며 급격한 타격에 폭발한다. 요 분해 반응식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놔야 돼요. C가 6개고 H가 5개, H가 2개죠. 여기에 CH3, NO2가 3개죠. 자, 요놈이 열분해가 되면은요, 요건 나오는 그 물질이 일수질탄, 머리글자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일수질탄에서 일은 일산화탄소 CO2를 의미하고요. 수는 수소, 질은 질소죠. 탄은 탄소. 자, 계수 이제 맞춰줘야 되겠죠. 자, 맨 먼저 여기 수소가 쉽겠죠. 수소 반응전 3개, 여기 5개인데 항상 열분해는 여기 2몰이 열분해예요. TNT 2몰이 열분해하죠. 그래서 2몰이 열분해하면 수소가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5몰이 되는 거죠, 수소가. 다음에 질소예요. 질소는 여기 3개. 여기 2가 있으니까 6. 6몰이죠. 6개니까 여기 3몰이 들어가야 질소가 6개가 되죠. 다음에 산소죠. 산소가 여기 6개에 2니까 12개. 여기 12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산소가 12개, 반응전도 12개. 그 다음에 탄소예요. 탄소는 총 반응전이 14개죠. 자, 14개면 여기 12개가 있으니까 여기 탄소 2몰이 들어가면 총 14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TNT, 트리니트로 토르엔의 열분의 반응식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다음 보기에 우연물을 보고 인화점이 낮은 번호대로 순서를 나열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보시면 처음 1번이 뭐예요? C2H5 가운데 산소 하나 C2H5 요게 뭐예요? 디에틸에테르죠. 디에틸에테르 요거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C2H5 OH죠. 요게 에틸 알코올이죠. 요건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가 6개, H가 6개죠. 요게 벤젠이죠. 자, 벤젠은 사류에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가 6개, H가 5개, CH3. 요게 톨루엔이죠. 자, 톨루엔도 1석유류죠. 그리고 다섯 번째, CH3.
CH2, CH3O죠. CH3, CH, CH2O죠. 이게 뭐예요? 아세트 알데히드. 특수이나물에 해당이 되죠. 아세탈데히드, 이거 산화프로필렌이요. 제가 착각했네요. 요게 산화프로필렌. 네, 특수이나물. 그 다음에 마지막이 CH3. 요게 두 개니까 가운데 케톤기가 있고 CH3죠. 요게 뭐예요? 아세톤이죠. 자, 아세톤은 사류의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인화점이 순서가 가장 낮은 것부터 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특수인화물이 인화점이 가장 낮죠. 그래서 요 디에틸에테르가 특수인화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산화프로필렌이 특수인화물이죠. 그래서 요 인화점이 디에틸에테르, 요건 물성인데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디에틸에테르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45도. 그 다음에 요 산화프로필렌이 마이너스 37도죠. 아세트 알데히드는 마이너스 38도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장 요게 1번, 2번, 요게 3번, 요 놈이 4번, 요게 5번, 6번이죠. 그래서 요 디에틸 에테르가 인화점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요 산화프로필렌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요 알코올류하고 1석유류가 있는데 1석유류가 알코올류보다는 인화점이 낮죠. 그래서 여기서 요 아세톤이 인화점이 요게 마이너스 18도. 그 다음에 요 토루엔이, 벤젠이 마이너스 11도. 토루엔이 4도씨죠. 그래서 1석유류 중에서는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이 아세톤이고 그 다음이 벤젠, 그 다음이 토루엔이죠. 그래서 요 1석유류 인화점이 요 알코올류보다는 훨씬 낮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화점이 제일 높은 건 2번이죠. 알코올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쉽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요 에틸알코올은 인화점이 13도씨네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인화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 디에틸에테르, 그 다음에 요 산화프로필렌, 요런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은 7번으로 가죠. 자, 7번은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르샤트리의 법칙에 의해서 혼합가스의 폭발 상한 또는 하한은 전체 가연성 기체의 퍼센트죠. 요거는 단일가스의 폭발 상한 또는 하한 L1분의 단일가스의 부피 농도 V1이 되죠. 그 다음에 L2분의 V2 플러스 L3분의 V3 플러스 계속 나가는 거죠. LN분의 V의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프로판하고 그 다음에 에탄, 그 다음에 부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알칸족의 일반식 CN에 H의 2N 플러스 2죠. 그래서 N이 1이면 CH4가 되죠. N이 2면은 C가 2개, H가 6개. 그 다음에 N이 3이면 C가 3개, H가 8. N이 4면 C가 4개, H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CH4를 우리가 메탄,
C2H6 에탄, C3H8 프로판, N이 4면 C4H10, 이걸 부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프로판, 에탄, 부탄의 요 화학식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판은 N이 3개니까 C가 3개, H가 8이죠. 그 다음에 요 에탄은 C가 2개, H가 6개죠. 그 다음에 요 부탄, C가 4개, H가 10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폭발, 연소 하한하고 폭발 상한, 연소 상한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폭발 상한, 하한 암기할 때는요, 요 메탄, 그 다음에 에탄, 프로판, 요 부탄. 연소 하한 값은 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1, 1.8 순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상한 값은요, 15, 그 다음에 13.5, 그 다음에 9.5, 8.4죠. 요게 바로 하한에서 상한의 그 범위가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판에 요 하한이 2.1, 상한이 9.5%죠. 자, 에탄은 하한이 3%, 상한이 13.5죠. 그 다음에 부탄, 하한이 1.8, 상한이 8.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건 다 암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전체 가연성 기체의 퍼센트는 45%, 30%, 25%를 더하면 V는 100%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연소, 하한값 구하는 거죠. 자, 프로판의 퍼센트가 45%죠. 자, 요 놈을 하한값, 지금 하한계를 구하니까 2.1로 나눠주면 되죠. 네, V2, 에탄은 농도가 지금 30%죠. 하한값 3%죠. 그 다음에 이제 부탄이에요. 부탄의 농도가 25%, 하한값이 1.8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하한값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한값 여러분이 계산하면 여기 2.21%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거죠. 이건 소방설비 기사에서도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의 요 연소 범위, 이걸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다음은 8번 가죠. 자, 8번은 트리에틸 알루미늄하고 다음 물질이 반응을 할 때 생성되는 가연성 기체를 화학식으로 쓰라는 거죠. 자, 트리 뭐예요? 에틸이죠. 트리에틸 알루미늄. 자, 트리는 우리가 화학에서 3개라고 그랬죠. 자, 에틸은 C2H5를 우리가 알킬기에서 에틸기라고 그랬죠. 자, 알루미늄은 Al이죠. 그래서 요 C2H5가 3개고 여기에 알루미늄이 결합이 된 것이 트리에틸 알루미늄이에요. 자, 1번은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하고 물하고의 반응식을 쓰라는 거죠. 아, 반응식이 아니라 생성되는 기체를 쓰라는 거죠.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하고 물하고 반응이 되면 요 알루미늄하고 요 히드록시하고 결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은 양이온 3가라, 이 OH-이온 3개하고 결합이 된다고 그랬죠. 자, 생성되는 기체는 여기서 수소 하나가 빠져나가고 물은
H하고 OH로 구성됐다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OH는 요 알루미늄하고 결합이 되고 요 수소 하나는 에틸기하고 결합이 돼서 C2H6 에탄 기체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에탄은 여기 3몰이 3개니까 여기 3몰이 들어가야 에탄이 맞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산소죠. 수소가 지금 여기 6318. 수소보단 산소 맞추는 게 낫겠네요. 자, 산소는 여기 지금 3개죠. 자, 3개면은 여기 3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쪽에 원소의 개수가 같은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봐야 되겠죠. 자, 알루미늄 하나 서로 같죠. 그 다음에 탄소는 여기 6개. 이쪽도 6개 맞죠. 그 다음에 그 수소죠. 수소가 여기 6개. 여기 3개. 18, 21. 그럼 여기 6개하고 15개, 21 맞죠. 산소 3개, 3개 맞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을 갖다 써봐야 되는데, 물하고 반응이 되면 생성되는 기체는 에탄 기체죠. 그래서 화학식으로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C2H6를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2번은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하고 여기 염소 Cl2하고 반응이죠. 그래서 Cl2하고 반응이 되면은요, Al, Cl3, 염화 알루미늄 생기고요. C2H5에 여기 염소기가 들어가죠. 염화 에틸이 생겨요. 그래서 반응 식을 완결을 하려면 알루미늄 하나 서로 같고요. 여기 염소가 여기가 3개죠. 이쪽이 또 하나 있고. 자, 그럼 여기 에틸기가 3개니까 여기 3몰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염소가 6개니까 여기 3몰이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염소하고 반응이 되면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염화 에틸이 나오는 거죠. 요걸 여러분이 화학식으로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요 3번째. 자, 3번째는 요 메틸 알코올하고 트리에틸 알루미늄하고 반응했을 때 어떤 기체가 나오느냐. 마찬가지로 트리에틸 알루미늄하고 메탄올 CH3OH죠. 요거하고 반응이 되면은요, 요 메틸 알코올에서 요 CH3O하고 요 알루미늄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l, CH3O 요거 3개하고 결합이 되죠. 자, 생성되는 기체는 마찬가지로 에탄 기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반응 전 원소의 개수 맞춰주려면요, 여기 에탄이 여기 3몰이니까 3개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AlCH3O가 3개니까 여기 3몰이 들어가야, 메탄올 3몰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식 맞춰주면 되고, 생성되는 요 기체는 마찬가지로 요 에탄이 나오는 거죠.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HCl이에요. C2H5, 알루미늄하고 HCl하고 반응이 되면 요 Cl하고 Al하고 결합이 돼서 AlCl3 생기고요. 생성되는 기체 마찬가지로 에탄 생기죠. 그래서 에탄은 여기 3개니까 여기 3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Cl이 3개죠. 자, Cl이 3개니까 여기
3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수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생성되는 기체는 요 에탄 기체 발생이 되죠. 그래서 1번은 물하고 반응이 되면 에탄, 두 번째 염소하고 반응이 되면 염화 에틸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탄올하고 반응이 되면 에탄 기체, 그 다음에 염산하고 반응이 돼도 에탄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요 반응식, 요 5가지는 여러 번 여러분이 써보셔야 돼요. 다음 9번으로 넘어가죠. 자, 9번은 비중이 0.8인 요 메탄올 10리터가 완전 연소할 때 소요되는 이론 산소량, 무게로 물어봤죠. 킬로그램. 그 다음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물어본 거죠. 자, 메탄올이 완전 연소라는 것은 CH3, OH가 산소와 산화 반응을 하는 것이 연소죠. 그래서 CH5로 구성된 물질이 연소되면 생성되는 물질은 CO2하고 바로 물만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수를 이제 맞춰줘야 되겠죠. 자, 탄소. 맨 먼저 탄소를 맞춰주죠. 자, 탄소는 서로 하나 같죠. 두 번째가 요 수소 맞춰주는 거예요. 수소가 반응 전 4개, 반응 후 4개 되려면 2몰 들어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산소죠. 반응 후 산소 2개, 2개에서 4개죠. 반응 후에. 그럼 여기 2몰이 들어가야 반응식이 완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메탄올의 요 분자량은요, 탄소 12가 하나 있죠. 수소 1이 4개죠. 산소가 16이죠. 그래서 그 분자량은 32예요. 다시 말하면 메탄올 32kg가 연소가 되려면 산소는 몇 킬로가 필요하냐? 16이 2개니까 32죠. 여기 2몰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2kg죠. 즉 64kg가 필요한 거죠. 자, 문제는 비중이 0.8이에요. 비중이 0.8. 근데 부피가 10리터라는 거죠. 그럼 이걸 여러분이 무게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무게로 환산을 할 때는 무게는 요 부피 있죠? 여기에다가 비중량 킬로그램 퍼 리터를 곱해주면 바로 그 무게 킬로그램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비중량을 계산하려면요, 비중량이라는 것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그 물질의 비중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럼 물의 비중량이 얼마예요? 1000이죠. 1000kg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에다 비중 0.8을 곱하면 800kg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그러면 800kg을 여기 미터의 3승을 리터로 하면 1000리터죠. 요거 계산하면 0.8kg 퍼 리터가 비중량 값이죠. 그래서 요 10리터에 대한 그 무게는요, 10리터에다가 비중량 0.8이죠. kg 퍼 리터. 그래서 계산하면 8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이런 결론을 여러분이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무게 요 킬로그램을 구할 때는 부피 리터에다가 비중 S를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무게 톤을 갖다가 계산을 할 때는 부피가 세제곱미터고 비중 S를 곱하면 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간단한 식을 여러분이 암기해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메탄올 지금 8kg죠. 요 8kg가 연소할 경우에는 산소가 몇 킬로그램이 필요하냐, 요거 비례식으로 여러분이 풀면 되겠죠. 그래서 32X는 8 곱하기 2 곱하기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여기 8 곱하기 2니까 16kg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산소의 그 무게는 16이 아니고 12가 됐네요. 2몰 32 8kg죠. 8kg는 X. 여기서 하나 착각이 됐네요. 반응식이 지금 잘못됐네요. 자, 반응식을 보면은 이 산소의 개수가 안 맞죠? 요게 2가 아니죠. 여기 산소가 하나가 있네요. 자, 반응 후에 산소가 4개가 되니까 여기가 2분의 3이 돼야 되죠. 요게 2분의 3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반응 전 산소가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분의 3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줘야 되죠. 2분의 3에다가 요 2를 곱하면 3몰이 되죠. 여기 2가 되고 여기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32kg, 2 곱하기 32kg가 연소하려면 3몰이니까 3 곱하기 32kg가 필요한 거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자, 그러면 요 x를 구하려면 대각선을 곱한 건 같죠. 그래서 2 곱하기 32x는 8 곱하기 3 곱하기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x는 2 곱하기 32분의 8 곱하기 3 곱하기 32죠. 그래서 30이 서로 약분이 되죠. 2 없어지고 여기 4가 되니까 결국 x는 12kg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산소의 무게는 12kg. 그 다음에 발생되는 요 이산화탄소의 요 부피는 얼마가 되겠느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발생되는 요 부피는요, PM분의 WRT에다가 생성 기체 몰수죠. 자, 생성 기체 몰수를 곱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반응 물질 1몰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메탄올 2몰이 산소 3몰하고 반응이 돼서 2몰의 CO2하고 4몰의 물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발생되는 요 기체 CO2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요 반응하는 물질 요걸 1몰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2로 나눠주면 CH3OH 3을 2로 나눠주면 1.5몰 O2가 되죠. CO2 2로 나눠주면 1몰의 CO2죠. 물은 2몰의 H2O가 되는 거죠. 자, 생성되는 요 기체의 몰수는 얼마가 돼요? 여기 1.5몰이 여기죠. CO2 1몰이 이게 아무 숫자가 없으면 1이죠. 그래서 1몰이 CO2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V는 자, 압력 1기압 기준이죠. 1기압. 다음에 요 메탄올의 요 분자량 32였죠. 그다음에 무게 지금 몇 킬로가 반응하는 거냐면 8kg죠. 8kg.
기체 상수는 0.082. 자, 절대 온도는 273에다가 기준 온도가 지금 25도죠. 여기에다가 생성 기체 CO2가 1몰이죠. 1몰. 그래서 여기가 킬로그램이면 그대로 부피가 세제곱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그램이면 리터가 나오고, 즉 요 W가 그램이면 생성되는 요 부피는 리터가 나오는 거고요. 요 W에다가 킬로그램을 대입을 하면 요 부피는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몇 세제곱미터가 나오냐면 6.11이 나오죠. 교재는 요걸 그램으로 고쳤다가 리터로 고쳤다가 다시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복잡한 풀이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이 적용하는 게 훨씬 편하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요 알루미늄이 다음 물질과 반응했을 때 요 반응식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알루미늄이 금속이죠. 그래서 요 금속은 물과 반응을 하든 아니면 산과 반응을 하든 아니면 요 알칼리하고 염기하고 반응을 하든 다 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요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속은 대부분 물이나 아니면 산이나 아니면 알칼리와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발생하죠. 그래서 1번은 요 알루미늄이 염산 HCl이죠. 요거하고 반응이 되면 AlCl3 염화 알루미늄 생기고 요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죠. 자, 그러면 반응 전 알루미늄 하나, 반응 후 하나 같죠. 그다음에 염소가 반응 후가 3개니까 여기 3몰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염소도 맞고 알루미늄 맞는데 수소죠. 수소가 지금 반응 전이 3개니까 여기 2분의 3이 들어가야 반응 후가 수소가 3개가 되는 거죠. 자, 2분의 3 없애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3에다가 2를 곱하니까 6, 여기 2분의 3에다가 2를 곱하면 그대로 3몰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을 해주면 되죠. 다음 두 번째는 요 알루미늄하고 여기 보면 수산화 나트륨이죠. 수산화 나트륨은 NaOH예요. 그래서 요 NaOH는 고체 물질이죠. 그래서 요 놈이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요 NaOH하고 물에 섞여 있는 거죠. 즉 NaOH가 물에 녹은 것을 우리가 수용액, 이걸 우리가 가성소다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니까 요 NaOH 플러스 H2O가 되는 거죠. 자, 요 놈이 반응이 되면 요 놈은 NaAlO2가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요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죠. 자, 반응식을 완결을 해줘야 되죠. 자, Al 서로 하나 같죠. Na 서로 하나 같죠. 그 다음에 산소 2개 맞죠. 그 다음에 반응 전이 수소가 지금 3개예요. 그럼 반응 후도 3개가 되면 여기 2분의 3이 돼야 되죠. 2분의 3 없애려면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2분의 3에다가 2를 곱하면 그대로 3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을 해주면 되죠.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이 연소가 되는 이 반응식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물하고 반응식,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염산하고의 그 반응식,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이 NaOH 수용액하고의 그 반응식 해서 같이 여러분이 세 가지를 다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